요요 트레이딩. 요요 트레이딩. 자, 살이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요요 트레이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을 났다 깨졌다 났다 깨졌다. 그죠? 수익이 안정적인 게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이면 참 좋겠으나 났다 깨졌다 났다 깨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났다 깨졌다라는 이 현상을 우리가 말하는 요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요요 트레이딩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유리 멘탈 때문에 생깁니다. 유리 멘탈이 뭐예요? 잘 깨지죠. 그렇죠. 그죠? 탁 건드리면 언제든지 금이 갈거나 와장창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안 깨지죠. 그쵸. 누가 와서 건드려도 팅 소리만 나지 그게 깨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요 트레이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아 나는 버텨서 안 깨져 라고 해서 자기는 요요 트레이더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 왜? 들어가면 물려서 버티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요 트레이딩을 극복하라라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좀 정해봤는데 투자자의 세 분류에는 승자, 패자, 요요 트레이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눕니다. 승자는 수익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겠죠. 패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자라고 네. 오타가 났습니다. 패자. 자, 패자는 뭐겠습니까? 패자는 우하향으로 계속 깨지기만 하는 사람. 계속 손실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패자라고 얘기하겠죠.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요요 트레이더는 뭡니까? 수익이 났다 줄었다 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요요 트레이더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난 승자야 라고 얘기를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그쵸. 얘기죠. 대다수는 요요 트레이더입니다. 요요 트레이더. 패자도 했다가 승자도 했다가 결국에는 요요 트레이더로 남는 게 현재 이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요 트레이더는 쉽게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잘못된 지점에서 무모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왜? 수익을 보면 빨리 챙기고 싶고 손실을 보면 피하고 싶고. 그렇죠. 대다수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AI가 시장을 다 장악한다면 사람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쵸. AI를 해도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다 지켜보는 건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보통 반자동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지점에서 무모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하는 거가 요요 투자자인데 보통 쉽게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쉽게 손실도 낸다. 즉 A형은 단순 반복형. 여기 보이시죠? 단순 반복형. 이렇게 단순 반복형은 수익과 손실 비율이 대략 한 50%입니다. 한 달을 통계를 내본 거거나 아니면 3개월 정도를 통계를 내보면은 많이 이렇게나 또 많이도 벌기도 하고 해서 대다수가 어떻게 되냐면 희망을 많이 버는 쪽에 걸거든요. 그래 난 좀 자질이 있는데 해볼 만한데 야 다시 한번 잘 리셋을 정말 해서 잘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게 보통 A형 단순 반복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B형 유리 멘탈 와장창형 있죠. 조금 벌고 한두 번 큰 손실로 왕창 잃어버린다. 대다수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해 라든지. 안 한다라고 하지만 또 남몰래 해. 그쵸. 그래서 승자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회원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번 사람 말 안 해요. 제가 저 올려주세요. 인증샷 좀 하세요. 제가 막 그러거든요. 올려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렇게 올려. 사실 하루에 200~300 버는 거 되게 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하기가 어려운 거야. 왠지 대다수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심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웃고 싶으면 그냥 화장실 가서 웃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투자자들도 수익을 꾸준히 내다가 한두 번으로 와장창 저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와장창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와장창형이 되거나 우리 그 단순 반복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 고스톱을 치면 고리 뛰는 사람이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증권사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의 신이 시작을 이제 이번 주에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들도 모의 투자 대회로 하잖아요. 그쵸. 하면은 모의 투자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떨어져서 거래를 많이 하게 돼. 저부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모이니까. 예,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 버려야 돼. 모이니까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돈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 진짜 내가 진짜로 거래했다면 진짜 증권사만 브로커를 수익을 많이 주네라는 생각을 좀 덜 들 수 있게끔 뭐 어떻게 보면 그 또한 매매의 방법 또 자신의 어떠한 그 성향에 대해서도 리셋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요 트레이딩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어요. 리스크 관리의 실패죠. 정말 말하기 좋은데 리스크 관리. 자, 리스크 관리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을 얘기합니다. 저는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하루에 잃을 수 있는 돈이 저는 500만 원을 갖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500만 원이 한 달 월급인데 한 달의 월급을 하루에 잃을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냐? 안 하지. 그렇죠.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 증시라는 타이틀입니다. 리턴을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거나 5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단순 반복형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내가 봤는데 실패로 이룰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를 딱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원 기준에 10%라는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멈출 수 있다. 근데 그 10%는 잘 안 난다. 나긴 나더라도 보통 나부터도 중간에 가서 한 2, 300 나면 잘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잘라서 또 들어갔다가 실패를 하지 내가 들어간 이 기준이 여기까지 갔었을 때는 갈 거야. 제가 이제 진행하는 그 매매에 추세 매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손실이 150에서 200 정도입니다. 하루에 날 수 있는 손실이.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 돈 버릴 생각하고 하세요. 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손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은 그걸로 끝난 거야. 오늘 거래는 끝입니다. 그러면 벌면 어떻게 되겠어? 그 이상을 벌겠죠. 그렇죠. 적게 벌어도 어차피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딱 요요 트레이딩이 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딱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되게 힘들어요. 시장에서 자기가 뭔가 도태되는 느낌. 그런데 한 달을 평균 내보면 어때요? 이깁니다. 무조건 승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눈앞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리스크 관리 실패. 아까 얘기했죠? 내가 500만 원을 잃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그 돈만 잃어야 되는데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뭐 저는 500만 원이지만 저 50만 원을 잃을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금액을 갖고 하셔가지고 또는 나는 정말 금액이 커. 나는 최대가 1,000만 원이야. 자, 1,0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은 금액이 크겠죠. 그렇죠. 그만큼 더 크겠죠. 그렇죠. 1,000만 원을 갖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잃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투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려면 배팅 수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풀 배팅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위탁 금액 또 유지 금액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 배팅 수량에 대한 관리 이거가 실패가 됐었을 때 또는 아까 얘기했다는 거 500만 원을 나는 잃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손절매가 50틱이었다면 100틱을 무한으로 내비둬가지고 손절매의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패가 나온다. 제가 왜 리셋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시장 변화에 대한 경지땡 대응. 자, 오늘도 경제지표가 많습니다. 우리 해외 증시가 11시 반으로 바뀌었죠. 네. 11시 반으로 바뀌니까 경제지표가 대다수가 10시 반, 11시에 나옵니다. 자, 이때는 고용지표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번쩍번쩍해요. 시장이 막 쫙 움직여. 그렇죠. 출렁이죠. 시장 미증시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나오는 그 지표가 정해져 있다. 정확히 정해져 있다. 좋거나 나쁘거나 여기에 나오는 리포트. 요거 유가가 오늘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1시인가 있는데 유가 저기 그 재고량이 많으면 재고량 많으면 어떻게 유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근데 재고량은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그닥 많지 않아라고 한다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급락하지 않을 것이고 요런 멘트만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데 시장 변화에 대한 어떤 경직된 나는 무서워 나는 저런 재료가 나오면 나 힘들어 이런 경직된 이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거 조금 표현을 제가 과격하게 썼는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자, 뭐냐 하면 숏도리와 롱도리병이 있다. 숏도리와 롱도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수자는 롱도리입니다. 롱도리. 숏도리는 매도자입니다. 대부분이 매도와 매수를 저도 많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도는 정말 화끈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 매도는 초창기에 가속이 붙을 때 많이 먹어. 그래서 매도자는 초창기에는 딱 붙으면 크게 먹습니다. 아주 크게 먹어. 특히 뭐 오일이든 골드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매수자는 시간을 끌어. 제가 어제 국채 같은 경우를 아침에 매수를 들어가. 밤 되니까 수익이 나. 하루 종일. 한 12시간 정도 가까이 있는데 12시간을 만약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갖고 계세요라고 한다? 못 갖고 계십니다. 그거 못 보고 있죠. 예. 근데 롱도리는 롱도리야 정말. 롱도리 포지션은 길게 가니까 어떻게 돼? 수익이 크게 나죠. 숏도리는 빠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무섭네 떨어지네 라고 해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는 빠르게 강하게 빨리 나와줘야 되는 건데 후반에 들어간다면 그게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숏도리와 롱도리를 했었을 때에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롱도리 포지션을 하려면 최소한 제가 나와서 맨날 얘기하잖아.
6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60일선을 돌파합니다. 비록 내 성질은 급해서 빨리 먹고 싶지만 걔를 한번 긴 호흡을 봐보세요. 그럼 걔는 쭉 갑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따 제가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안전자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수는 롱도리도 아니고 숏도리도 아니고 빨리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지수가 뚝뚝뚝 떨어졌는데 야 이제 하락이야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물려. 왜? 아직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는 게. 그래서 투자의 맛에 나와서 교육을 하는 거죠. 매일 강의를 하고 틈틈이 그냥 장난스러운 거래가 아니라 실전 거래를 하고 TV 강의든 유튜브든 계속 하는 이유는 각인시켜드리는 거야. 그쵸. 계속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시장 상황에 맞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과잉 트레이딩 뭐예요? 무한 질주죠.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매매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칠 것 같아요. 많아요. 이거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겠습니까? 증권사? 그렇죠. 정말 증권사도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 정말 고객님 감사합니다. 호객님 감사합니다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전투적이 되면 안 된다. 요요 트레이딩의 원인입니다.